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언제나 시장을 향해서 미리 앞서가는 전략을 챙겨주시는 분이죠.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소름 돋습니다, 차장님. 수요일 날 마지막 시장에 대한 키포인트 짚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쪽 조심스럽긴 하나 이쪽이 움직일 때 다른 테마 기존의 주도에서 약간의 균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그날부터 2차 전지 막 에코프로 BM 막 이렇게 가고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날부터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시장에 변화가 온다면 수급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 철저하게 수급장입니다. 수급이 되는 것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장이고 원래 그렇긴 하지만 요즘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혹시 대형주에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에 시야를 두셔라. 만약에 수급에 변화가 온다면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균열이 올 수 있으니. 근데 딱 수요일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2차 전지 수요일날 왜 올랐나요? 수요일날 왜 올랐어요? 수급. 네,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공매도 재개? 그렇죠. 저도 이제 이유를 찾으려면 공매도 재개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이슈였는데요.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공매도 재개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한 종목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버블 랠리에 대해서 적정한 주가를 맞춰가면서 적당한 조정과 대응이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어준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저는 작년에 한국 증시가 안 좋았던 것에서는 수급의 이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본의 이동, 미국과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이동이 있었고 공매도가 안 되는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작년에는 그냥 무식한 말로 현물 사고 선물 패고 선물 1조 이상 매도가 꽤 많이 있었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는 공매도가 재개됨으로써 물론 무차익 거래는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선에서 외국인 매도가 들어왔었을 때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러면 한국 시장에 목말라 있었던 유동성이 또 하나 공급될 수 있다는 이슈, 그 안에서 공매도를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2차 전지를 더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에서는 한 번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오히려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에서는 외국인이 공매도 쇼커버를 할 때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쇼커버가 들어오는 걸로 추정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들 했었던 것을 봤었을 때 10만 원에 공매도를 쳤던 것이 5만 원 된다고 쇼커버를 치진 않습니다. 가격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들은 추세가 바뀌었을 때 바뀌는 상승 턴을 이용해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공매도가 왜 금지됐었는지 아세요? 이게 2차 전지 때문이었거든요. 2차 전지에서 고가에서 공매도를 쳤었던 기관들이 숏스퀴즈를 통해서 주가는 버블론으로 향해 갖고 기관은 그때 굉장히 타격이 컸던 기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섹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충분히 바닥론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 그래도 시장은 못난이 쪽에서 해법을 찾고 싶었는데 마이크론, 인텔도 반도체 내에서 못난이 섹터들에 대한 반등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쪽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를 제가 바닥 논리를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힘들어하는 그 악재와 힘든 고통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똑같은 논리로 바닥 논리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장성은 있으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라는 것과 성장 밸류를 얼만큼 줘야 된다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지수는 쉬어가지만 여전히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라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올라갔던 주도주들에 대해서요, 혹은 지금 소외주가 주목받는 이 환경에 대해서
매매 전략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이 돼요. 조선, 뭐 방산 이런 좋았던 쪽이 조정이 나오는 것을 매수로 좀 삼고 소외주도 조금 건져가고 이런 투 트랙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조선, 방산 깔끔하게 그냥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소외주 플레이를 하다가 또 대응을 해볼지 어떻게 할까요? 조선 방산이라고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현대미포 안 갔었는데 뭐 그죠? HD인데 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너무 과잉됐었기 때문에 방산 쪽에 너무 집중돼 있었죠. 물론 조선이 전반적으로 좋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시장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냐면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 섹터 내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보자. 그 다음에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국면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니 모든 해법의 논리를 갖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겠어라는 논리의 시장의 수급 논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논리에서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 여기서 끝난 거예요? 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저한테 앞으로 계속돼서 갈놈이라면 이라는 건조를 봤었을 때 HD 현대일렉이라는 종목이 고점에서 좋은 선례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하고 한번 주가가 훅 조정을 줬다가 네.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업황이 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조정이 했었던 그 상승의 폭이 조금 무거워 보이기는 했습니다. 탄력도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탄력도가 더 좋고 좀 신선한 테마이면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로봇 방산 조선 세 가지 다 들고 계시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의견이 하나 있어요. 2차 전지의 가격 상승을 놓고 공매도를 하려고 일부러 가격을 미리 올린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차 전지에 굉장히 약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그런 전략을 짜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공매도를 많이 쳤었다가 이제 거래 막혀놨기 때문에 그냥 그 이익을 한 번에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턴할 수 있을 만한 전 정황적 상황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야지 굳이 그런 시나리오까지 있으면서 대응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 2차 전지를 수급 때문에 들어온다는 논리로 봤었을 때 지금 상승폭이 작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림까지도 충분히 그려내는 파동의 전환 그림까지는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2차 전지 수급 때문에 바닥에서 한번 올랐네. 아유 맨날 이러다 또 떨어지고 그랬었잖아. 라는 것도 제 마음속에 한편엔 있지만 네. 이것이 그 논리로 봤었을 땐 여기가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고개 드는 약간의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일단 2차 전지는 그래도 더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초점을 맞춰주셨고요. 주도주에 대해서도 참 같이 고민하는 정말 시장과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순간에 대한 지금입니다. 답변도 주셨고요. 자, 소액단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느낌으로 어제 시장에 마침 다른 거 빠질 때 좋은 먹거리 이슈가 하나 있었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인데 이쪽에서는 키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한알령 해제, 이거 해제하자라고 했었을 때 우리 한알령 하는 거 없는데? 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뭔 한알령이야? 지금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는 이미 비중이 워낙 중국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한알령이랑 무관한 상태고 뭐 비자도 다 무비자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아 있던 게 그 게임주까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게임은 좀 달라요. 중국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 기업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시장을 점유하고 기술이 갖기 전까지는 한국 배터리에 엄청난 관세를 때려매기고 보조금은 자기네 기업에만 많이 주고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게임도
그런 업종이었어요. 한국 게임이 이제 중국을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판호를 내주지 않았죠. 니네 걸 못 팔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중국 게임이 다 이제 성장을 꽤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판호는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번에 한알령 해제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였지만 이 내심에 이제 저는 오히려 불안해요. 그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나중에 다시 한알령으로 무언가를 불편해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요한 좀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불편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거 하다가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전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였냐면 컨텐츠였어요. 드라마. 한국 드라마 못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준다라고 해서 이번 시장의 핵심은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화장품,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화장품은 잘 못 갔었고요. 화장품 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 철저하게 소외된 저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은 하나둘 우후죽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의 관심이라는 이슈 하나와 또 하나는 한알령 해제.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화장품이 좋았었잖아요. 엄청난 중국 향의 엄청난 시장으로 우리가 수익이 좋았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시작이 드라마였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박민영 앵커 증시를 봤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박민영 앵커 화장품 뭐 써? 이거 쓰는구나. 나도 이거 샀어야지 해가지고 화장품을 엄청나게 사갔었어요. 엄청나게 바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예뻐져. 민영 씨처럼 안 예뻐져.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제 주사를 맞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휴제, 클래시스가 지금 좋은 시장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게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안 빠졌어요. 지수에 뭔 일 있어? 라고 있는 영역이 있는 종목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 때 다음에 그 그림이 올지는 한번 염두에 둬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남으죠. 게임은 별도로 저는 좀 보고요. 종목별 각계 전투. 이번에 한알령 해제로 앞서서 볼 수 있는 건 드라마 콘텐츠 엔터다. 화장품은 그 안에서 테마처럼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과 지금 엔터 콘텐츠 이런 게임 쪽들 사뭇 달리 보시는 시각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자, 조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살짝 얘기를 나눠보기는 했는데 뭐 추가적인 코멘트를 더 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참 미국 국방 예산을 삭감했어요. 천조국이. 그러면서 이제 방산 꺾이는 거 아니냐면서 하나오션도 조정의 빌미를 주었고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선 하선이라고 하는 너무 많이 올랐다. 저는 이런 조심스러운 리포트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의견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조선주만 보지 않습니까? 네. 조선 애널리스트는. 근데 수주를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받았을 때 못 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의 추가 수수도 없는데 수주를 그렇게 많이 받았을 때 못 가다가 이번에 한 번에 뽑아내는 것을 보면 지금 과잉밸류라고 충분히 의견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선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비해서 너무 단기간에 너무 과잉 밸류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쉬어갈 수 있느냐. 조선은 기본적으로 수주가 워낙 탄탄하게 있고 인플레를 통해서 원자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올라간다면 앞으로 100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것만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적이 따박따박 찍혀낼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애프터로 이어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조선가가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워낙 수급 논리로서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서 빠지면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왜냐하면 섹터 자체가 워낙 다양해진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과 2차 전지 종목 섹터가
시속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2차 전지가 여기가 끝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조정이 예쁜 모습으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애널리스트의 그 하선에 대한 리포트가 공감이 되긴 하지만 예쁘게 조정만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엔 다시 한번 재매수의 기회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서 이성웅 이사님도 사실 조선 섹터가 뭐 철강 후판 관세 등등의 이슈, 뭐 여러 상승의 부담의 이슈로 조정이 나오고 나면 네. 그때 하나오션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주셨었는데 좀 스토리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은 다르셨지만 결론은 조금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관심 받을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어제 방산주도 이 국방비 예산 삭감 이슈로 흔들렸다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못 갔던 쪽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네. 수요일에도 얘기 주셨는데 요즘에는 하루 막 미리 보시네요, 시장을. 한국항공우주 말할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러워요. 너무 못 가고 주가가. 갖고 있는 색깔에 대비해서 방산 때도 못 가고 우주 때도 못 갔습니다. 근데 제 시나리오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수 추천보다는 안테나를 꽂아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이 등장했다라는 것. 지금 방산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이 기존의 대장이에요. 기존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못지않는 후발주자로서 자기의 길을 출발 시작했다는 것이 현대로템 출발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우리가 육해공이라고 하잖아요. 육군, 현대로템, 해군, 하나오션. 공군 남았네요. 공군 나왔지 않습니까? 방산의 마지막 깃발을 꽂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이 시점에서 우주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우주에 대한 기대감도 이 안에는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우주가 뭐 어떻게든 했었을 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방산의 순환매로 그냥 밀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안에서 드론과 UAM과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매력도가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 논리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던 논리랑 똑같아지거든요. 주식은 타이밍이잖아요. 저 하나오션 잠수함 때문에 얼마나 옛날부터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불을 뿜지 않습니까?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육군 로템 같고 해군 오션 같다면 지금 항공우주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들여다보니 전투기 잘 팔고 있고 지금 KF-21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에서 어쨌든 방산 국방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맞으니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못 간 종목에서 해법을 찾는다라고 하니 하나오션 여기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눈여겨 지켜볼 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맞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못 갔던 종목에 좀 주목하는 분위기 속에서 방산이 어제 버틴 가운데 방산 내 순환매 관점으로 육해공 쪽에 담당을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테나 태우고 지켜볼게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